이제 본격적으로 이 항등식의 활용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이거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어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요.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돼 있잖아.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거를 항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냐면, A를 B로 나눴다 그러면 A는 B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X에 관한 식이 나오고 여기에 X에 관한 이런 다항식이 보이면 얘가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X에 관한 무슨 식이 된다고? 항등식이 돼버린다. 이게 검산식이었잖아요. 검산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도록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모든 X에서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눗셈 있잖아요. 나눗셈. 뭐가 있다고요? 나눗셈 있잖아요. 나눗셈.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으로 고치세요. 이거.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으로 고쳐라.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랑 무조건 항등식으로 고치는 거고,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A를 B로 나눴다 그러면 시작. A는 B라고 쓰고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라고. 이 느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런 느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얘기 중에서 이런 거 기억나요? 여기 막 X에 관한 막 다항식이 보이고, 여기 뭐 X에 관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다항식이 보이고, 맨 마지막에 여기 나머지가 이렇게 보였으면 이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뭐 해야 돼? 시작. 낮아야 된다. 기억나요? 그래서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대 1차,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대 2차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몇 차로 나눴는지를 봐서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대 1차. 내가 왜 최대란 말 쓰냐면 1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수항도 될 수 있으니까, 상수도 될 수 있으니까.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겠어요? 그럼 시작. 2차, 최대 2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아니면 1차 아니면 상수가 되는 거죠. 최대 2차. 5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대 4차. 4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대 3차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런 느낌까지도 좀 제대로 알고 있고,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고치는 요령만 알고 있으면 이제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잘 봐. 잘 봐요. 잘 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항식,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항식, X에 관한 다항식이죠. X에 관한 다항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X에 대해서 세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로 나눈, 여러분 이거 제가 전개를 살짝 해보면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거든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집중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이거 초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3차식을 2차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방법 1은 이미 배웠어요. 진짜로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요? 진짜로 나누는 거. 잘 보세요. 이거를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차겠어요? 최대 1차. 2차로 나눴으니까 최대 1차가 되겠지. 직접 나눠보는 거예요. 맨 앞에 거만 비교하면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모든 항에다가 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이거를 빼니까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맨 앞에 걸 비교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시작.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다. 이걸 곱하니까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하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걸 또 빼잖아요. 이걸 또 빼니까 이건 사라지겠지만 마이너스 4x 빼니까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예요. 빠바바밤. 나머지가 몇 차? 1차.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최대 1차라 그랬으니까 차수가 낮으면 무조건 나머지로 채택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 불러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답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건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고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안 풀 거예요.
답은 이건데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풀 건데요? 어떻게 풀 건데요? 항등식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이거를 항등식으로 바꿀 거예요. 항등식으로 바꾸는 방법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어떻게 뭐를 뭐로 나눈다 그래.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는데 몫을 모르죠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x하는 식이겠지. 이렇게 모를 때는 이거는 습관이에요. 전통이에요. 선조들의 습관인데 몫을 모를 때는 qx하고 많이 놔요. x가는 식일 테니까 그냥 qx라고 놓고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한 거에다가 나머지를 쓸 텐데 얘를 구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얘가 몇 차니까 시작? 2차니까.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최대 몇 차? 1차. 얘를 구하는 건데 얘가 1차식이래요. 그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돼요. 이게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x에 관한 항등식. 여러분 항등식에서 이게 답이니까 뭐만 알면 돼? a와 b만 알면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정계수.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있어요? 시작. 계수교역법, 수치대입법, 내임참 정리. 근데 그 중에서 뭐밖에 안 돼요? 수치대입밖에 안 되죠. 이 항등식에서 a와 b 구하려면 수치대입법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qx가 눈에 가신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계수를 비교해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림참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좀 더 진하게 좀 이렇게 그 힌트를 주자면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여러분 잘 못하죠?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마이너스 이거거든요. 그럼 느낌을 딱 보세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qx를 곱했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에다가 qx를 곱했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에다가 qx를 곱했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에다가 qx를 곱했어. 그럼 뭐가 보여요? 괄호가 보이잖아. 괄호 보일 때 뭐 쓰는 게 좋아요? 수치대입. 당연히 얘네들을 죽이는 x 대신 1 한번 대입해보고 2 한번 대입해보면 미지수 2개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식 2개 세울 테니까. 그리고 1과 2를 대입하면 좋은 게 뭐예요? 눈에 가시었던 qx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a와 b를 찾는 항등식 풀이법으로 풀자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x 대신 1 한번 대입해보고 x 대신 2 대입해보면 끝나겠네 이런 얘기죠. x 대신 1 한번 대입해볼까요? 여러분 x 대신 1 한번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3은 x 대신 1 대입하면 안녕. x 대신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x 대신 2 한번 대입해볼까요? 8 빼기 16 마이너스 8인데 x 대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7은 2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고요.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죠. 2a 플러스 b. 그래요. 이 연립방식 풀어서 a와 b 값 찾아내는 거예요. 빼세요. 빼니까 얼마 시작? 4는 빼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a 값은 얼마 시작? 마이너스 4 이래 버리면 되고 b 값을 찾으라 그러면 a 대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되니까 b는 얼마예요? 넘어가면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b가 1이래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 이 나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대입해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우리 조금 전에는 직접 나눴고 지금은 항등식을 이용했는데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좀 이따가 공부하는 나머지 정리를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이 나오면 항등식으로 고치자. 항등식으로 고치는 방법 시작.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주의할 것은 이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최대 1차. 3차로 나눴으면 최대 2차. 4차로 나눴으면 최대 3차가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3차식이 모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라가 되는 거니까? 최대 2차가 되니까. 그럴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으면 돼요? 그렇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면 되죠. 그런 다음 미지수 3번 대입한 다음에 x 대신 숫자 3번 대입한 다음에 미지수 3개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나머지 정리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나머지 정리라는 거를 뜻을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뜻을 제대로 못 기억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나머지 정리의 뜻을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잘 봐요. 잘 보세요. 우리 나눗셈에 대한 식은 항등식으로 고치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는 2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죠. 뭘로 나눈 나머지? 2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2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아주 손쉽게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걸 사람들은 나머지 정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내드릴게요. 잘 보세요. x의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x에 대해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뭘로 바꾸자? 시작. 항등식. 항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일단 얘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되죠?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이거를 이걸로 나눴으니까. 근데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는데 몫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뭐라고 쓴다고? QX라고 넣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했었어. 1차로 나눴으면 이 나누는 수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로 나누면 최대 몇 차? 0차. 다른 말로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상수겠네요. 그걸 R이라 그러자고요. 나머지를 레스트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R이라고 많이 쓰는 거. 이것도 전통이죠, 전통. 물론 A라고 놔도 되고 B라고 놔도 되는데 R이라고 하죠. 이 상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바로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요? X에 관한 식이죠. 항등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이게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가 X에 관한 항등식이야. 거기서 R 구하고 싶고 뭐 이용하면 돼요? 항등식에서 미지수 구할 때는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내림차원 정리. 그 중에 뭐라고요? 수치 대입. 왜? 이걸 죽이기 위해서. 양변에 뭘 대입하자?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인 1을 대입. 그래, 그거예요. 양변에 X 대신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을 대입했으니까 시작. 4는 이렇게 돼 있고 1을 대입하자마자 이게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얼마 시작? R이 되니까 벌써 답이 나왔네. 따라서 반지름 R을 구하라. 얼마 시작? 4. 끝! 이와 같이 1차로 나눈 나머지든 2차로 나눈 나머지든 3차로 나눈 나머지든 항등식을 세운 다음에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대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이 항등식마저도 세우지 말자 이거예요. 더 빠르게 풀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 우변은 무조건 나머지만 생기고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좌변에다가 x 대신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인 1을 대입한 것 자체가 그냥 나머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등식 세우지 말고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등식 세우지 말고 그냥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한 게 나머지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머지 정리라 그래요. 항등식 세우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지.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 얼마야 시작? 1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한 거와 같다. 그게 나머지 정리라니까.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1, 4, 끝. 2차로 나눈 나머지도 아니고 3차로 나눈 나머지도 아니고 4차로 나눈 나머지도 아니고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면 된다. 끝. 2차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항등식 세워야 돼요. 3차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해요? 항등식 세워야 돼요. 그런데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오로지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한 게 바로 나머지다. 끝. 그러니까 이런 말에 문제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너무 간단한 거지. x에 4제곱 플러스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항등식 세우지 말자니까. 왜?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 뭐야? 2를 여기다 대입한 게 나머지다. 끝. 2 대입하면 16 더하기 4니까 20 더하기 1이니까 답 얼마야 시작? 21. 이렇게 풀자라는 얘기라고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자.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자.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 얼마야? 마이너스 1를 여기다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시작? 3 끝. 이번에 여기에 좀 변화를 줘볼까요? 뭐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f에 대해서 x.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답 얼마야? F2. 뭐가 어려워요. 답은 F2. 1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그게 F2고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F1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F3 fx를 x로 나눈 나머지 F0 왜? 이걸 0으로 만든 x값이 0이니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시작 이걸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였어요.